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수학과 최정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통계를 잘 몰랐고 수학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제가 진학했던 학교의 과가에 수학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연과학부라고 해서 제가 수학, 통계, 물리화학, 생물 이렇게 5개 과를 1학년 때 모두 공부를 하는 자연과학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공부도 재미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했던 통계는 그냥 단순히 확률 계산하고 그냥 뭐 정규 분포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었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서 그 이후부터는 통계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제가 도전적이었다라고 저의 경우에는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어떤 통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은 분야의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연구를 하거나 혹은 전염병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에 대한 연구,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 연구를 할 때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단순히 값이 아닌 이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련된 공동 연구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도전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공간 통계학 안에서 주로 이제 공간과 시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공간 데이터 안에서도 익스트림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폭염이나 폭설 같이 이렇게 값이 굉장히 튀는, 흔히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웃라이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 방법론 개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엑셀에서 값이나 어떤 간단한 단어 정도의 데이터셋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보이스 데이터도 있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데이터 형태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흥미있는 연구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이 대부분은 역학 분야에서 어떤 전염병의 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 혹은 어떻게 지역적으로 퍼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역학 쪽 분야에서 시공간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과학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의 데이터가 있고, 그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자면은 뭐 금융이나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 고객들의 카드 소비 행태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고객에게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사실은 통계 방법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발급할 때도 발급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뭐 어느 정도의 뭐 대출 상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을 줄 때도 사실은 통계 방법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이 이제 불량률을 사실은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앞에서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서는 뭐 미세먼지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정책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정책의 효과 혹은 뭐 백신의 효과 등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통계 수업이 적어도 재미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적 성장에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탄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를 기반으로 사실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통계 방법론들이 디벨롭이 되었기 때문에 통계 방법론을 공부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방법론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탄탄히 해주시고, 그리고 통계 방법론을 공부할 때 단순히 사용하는 툴로서가 아니고 이 방법의 이론적인 근거, 그리고 어떤 가정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스킬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스킬은 정말 기본적인 거는 영상이나 혹은 외부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여러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독립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요. 규칙적으로는 필라테스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아이들이랑 야외에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기가 한 번씩 이렇게 끝이 나면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그 길을 가는 속도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까지, 그러니까 20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사실 저희가 왔었는데, 20살 이후에 대학을 오고 나서부터는 학생들이 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도 저에게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제가 원하는 저의 길을 찾아가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절대 누구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저희 학생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이 순간 매 순간 감사히 생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MBTI 검사는 해보았습니다. 결과가 ISTJ였고요.
받아보고 나서는 아이는 사실 조금 의심을 하였고요. E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점수가 사실 아이는 그렇게 스코어가 높지는 않아서, 하지만 나머지 STJ는 그냥 저의 성격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지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의 한 20년 동안 저의 모든 연구, 교육,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진이나 여러 기록들이 있는 노트북이 저의 인생템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제가 항상 들고 다녔던 게 다이어리였는데, 지금은 저희 그 노트북 안에 프로그램으로 저의 그 다이어리에 해당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노트북에 있어서 저에게 인생템은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학에 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던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지, 무엇을 하였을 때 행복할지 원 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학과라는 틀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의견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는 그냥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야지 30대 이후에 조금 더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때 충분히 고민하면서 도전도 하시고요. 어느 길이 나에게 맞을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